네, KT의 딸의 부정체육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 여기도 또 검찰의 정치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 정치 보복 무죄 이 주장은 이제 혐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지금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앞으로 굉장히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KT 쪽에서 다 알아서 한 일이다. 예를 들면 계약직 채용이나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도 다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뭐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만 나는 청탁을 받았다. 김성태 의원 송기정 마라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김성태 의원을 만났을 때 딸이 스포츠 관련 학과 나오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흰 각봉투를 전달해 줬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그리고 서유열 사장, 이석채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 김성태 의원이 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탁을 했고, 그리고 2012년 9월에 이미 다 공개 채용 과정이 끝났는데 10월에 이석채 전 회장이 그때 국감기간이었는데 그 딸 지금도 잘 근무하는지 확인해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알려줬더니 정규직 채용을 지시해서 그래서 공채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정규직 채용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유열 전 사장의 주장, 증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 20일 검찰은 채용비리 지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구형이 4년이 내려졌고요. 앞서 정리를 해주셨던 그 서유열 사장에게는 2년, 김상효 전무에게 2년, 김기택 전 산무에게도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은 모른다, 김성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재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이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렇게 고발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뇌물수수로 이 부분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줬다. 예. 이게 대가관계라는 거예요. 이 혐의인데 사실 이게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 부정채용 문제는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로 기소를 많이 해요. 뇌물수수가 입증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당시에 이제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했다. 그럼 이게 김성태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될 수 있는 거냐. 여야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간사라 하더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게 증인 채택 무산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되고 해서 까다로우니까 보통 직권남용 이제 업무방해로 기소를 하는데 이 사건은 이게 불기소를 한 거 보면 이 부분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뇌물수수로 했는데 뇌물수수도 제가 사실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입증이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자, 앞서서 이제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증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근데 거의 구체적인 과정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자가 어떤 폭로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 부분만 피해가면은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서유열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변호사들이 방어 전략을 짤 때.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고 또 이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또 따라서 방어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공격을 해요. 이게 수시로 바뀌고 있다. 근데 수시로 바뀌고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진술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끼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뭐 이석채 전 회장에게 부탁할 때 여의도 한 일식집이었다. 이러면 여의도 일식집이 어디였냐.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실제 기록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보고 물증이랑 비교하면서 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야 믿어주고요. 예. 증인의 증언보단 물증을 또 더 믿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보는 전략으로 아마 처음에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부터 들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에게는 이제 정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김 의원 측에서 재판부에 11월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김 의원이 승소를 하면은 검찰이 항소를 할 테고, 검찰이 승소하면 김 의원은 이대로 받아들이면은 내년 총선이 출마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총선은 어려운 건데 본인이 이제 지역구를 알려지기로는 이제 잘 닦아두셨다고 소문이 나서 뭐 무소속 출마라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신 걸까요? 그 김성태 의원의 지역은 강서가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텃밭은 아니에요. 예. 유리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가 큰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총선 일정에 따라서 11월 이전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야당일 때 똑같았는데 그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소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면 뭐 다 기소할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을 불신하는 게 과거엔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공심위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통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끌어요.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려면 금방 판결을 선고해서 무죄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죄가 되려면 무죄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불구속 사건인데도 빨리 진행해 달라는 거는 보통은 자신이 있을 때 무죄 자신이 있을 때 빨리 진행해 달라 그러고 저희가 자신이 없으면 좀 끌거든요, 시간을. 근데 이렇게 무죄 자신이 있어서 재판 결론을 빨리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공천을 할 때 무죄가 난 거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 전혀 불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확신을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변호사라면 자신이 없으면 저 같으면 보통 저희는 시간을 끌라 그래요. 근데 이 경우는 제가 기록을 안 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결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어떤 혐의점에 관련돼서 뭐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재판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두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